난감하네. 난감해요. 추석 때까지 입장 밝히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그런데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3선으로 가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전당대회에서 나온 얘기가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들은 박원순 시장 측에서 다음과 같이 난감해하고 있다는 오늘 뉴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측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난감하네. 재보궐선거를 통한 국회 입성과 서울시장 3선을 놓고 고민하던 박 시장이 최근 3선 도전 후 기울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3선으로 굳히려 하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온다고 하니 박원순 서울시장 측은요. 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론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왜냐? 2011년 아름다운 양보에 대한 보훈론, 이 보훈론에 직면할 가능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현 박사님. 네. 은혜를 알아야지. 보훈론. 이것 때문에 지금 난감하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선거는 구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빚값 풀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안철수 전 대표가 박원순 시장이랑 둘이 1대1 구도로 맞붙게 되는 상황 속에서 박원순 시장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아마 지금 박원순 시장의 측근들 얘기에 따르면은 그래도 3선 도전이 맞지 않겠냐고 기울어 있는데 그 기운 무게추가 다시 옮길 수 있다는 거고요. 일각에서 나오는 거는 그러면은 서울시장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빚 갚는 개념으로 살짝 비끼고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지난 대선에 성명을 걸면서 그만뒀던 노원병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출마하는 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또 여기에 대해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가는 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박원순 시장 말고 서울시장을 준비했던 인사들은 굉장히 해맑게 기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 여러 군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성 서울시장이 대한민국에 단 한 번도 탄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추미애 대표 예. 그리고 과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랑 서울시장 경선했던 박영선 의원도 있어요. 2011년에. 예, 이 두 사람도 있는 거고 여기 한 단계 더 나가서 근데 이 두 분은 청와대의 친문계 인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 임종석 비서실장 등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서울시장 판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출력물 보면서 김병민 박사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권과는 징검다리로 알려진 서울시장. 내년 지방선거 아직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아, 뜨거. 서울시장 선거 별들의 전쟁 첫 번째 후보. 저희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 난감하네 3선 도전 가다. 그리고 두 번째 후보 안철수 전 대표 2011년 보훈론 빚값 풀어 나왔다는 거예요. 라이벌전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추미애 당대표 민주당의 행로를 좌우할 변수라는 거죠. 서울시장 총리 정도라면 몰라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심 서울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2011년 경선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패배했던 서력의 기회다. 칼을 갈고 있다. 그리고 유승민 전 후보 본인은 고사하고 있지만 당 존립 갈림길에서 갈등 중이다. 그리고 보수 지형에서 범보수 지형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SNS 정치 시동 걸고 있는데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김병민 박사님. 예선전이 있고 본선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추미애 대표 발언부터 보게 되면 국무총리라면 몰라도라는 발언은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국무총리를 지냈던 김황식 전 총리가 서울시장 한번 해보고 싶어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국무총리는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칠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총리 시켜줄 사람이 마음이 없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고요.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는 예선이 가장 핫하게 뜨겁게 붙을 것이고 여기에서 본선 후보로 확정이 되게 되면 지금 정당 지지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은 건데 저는 나머지 후보군들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고 봐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범보수 진영이 실질적으로 졌던 패배의 원인들을 분석해보게 되면 결정적인 단일화 시도가 안 됐던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내부 분열, 적전 분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일단은 나와갖고 당의 후보로서 먼저 한참 분위기를 띄워놓다가 경선 과정을 거쳐고 단일화를 합니다. 예. 그럼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죠.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만약에 전 총리가 후보로 나와요. 그러면서 황교안 전 총리까지 범보수 단일화로 후보를 만들어내고 예. 1대1 구도로 만약에 민주당과 범보수 단일화 후보가 붙게 되면은 이건 진짜 서울시장 후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벌써부터 아직 1년 정도 남았지만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 너무 큰 그림 그리고 계시네요. 안철수 당대표는 일단 지금 27일 날 있는 당대표 선거에 지금 전략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죽는 자 사는 자 변화 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당대표가 되면 그다음 또 몇 개월 남은 지방선거 전략 속에서 이러저러한 경우수를 둘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선당후사라는 일반 원칙 속에서 당대표가 된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에 꼭 안철수가 서울시장 가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다면 그걸 마다하지 않는다는 일반론적인 이야기지 꼭 내년에 6월 선거에 서울시장 가겠다는 것이 기정사실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김 박사님이 그린 그런 아름다운 그림 그것들이 다시 재현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국민들의 관심은 정말 후끈 달아올 것 같습니다. 큰 그림 그리고 계신 분 여기 두 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